나는 주식 투자로 3억을 잃은 곧 애아빠가 되는 유튜버다. 사실 이 말을 꺼내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3억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대기업에 다니며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미래를 위한 희망 그 자체였다. 그 금액을 잃었을 때 나는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삶을 통째로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 전업 트레이더로 전환하던 그날 시장이 내게 준 것은 결국 절망뿐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나는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내 실패가 나의 고통이 아니며 누군가에게는 희망이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게 된 것이다. 처음엔 그저 내 고통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삶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대기업 그룹 공채 출신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타이틀을 달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입사 첫날 새 양복을 입고 사옥 로비로 들어가던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회사에서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고 명함을 내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생 월급제기로 살다가 은퇴하면 뭐가 남을까? 내 손으로 직접 시장을 분석하고 내 판단으로 승부를 보다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나를 회사 밖으로 이끌었다. 나는 퇴사를 결심했고 전업 트레이더의 길을 택했다. 처음에는 잘 됐다. 아니,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 수익이 나는 날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분석하고 매매하고 수익을 확인하는 그 루틴이 짜릿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자유롭고 더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시장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손실은 서서히 왔다. 아니, 어떤 날에는 한 번에 왔다. 손절하면 다시 오를 것 같고 버티면 더 떨어졌다. 추가 매수를 하면 물타기가 됐고 기다리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멘탈을 잡으려 할수록 판단은 더 흐려졌다. 냉정하게 보며 할수록 감정이 앞섰다. 결국 3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엔 공허함만 남았다. 그리고 현실이 왔다.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내 아내다. 3억이 사라지는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대탓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전업 트레이더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도 아내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가장 무너졌을 때 아내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말했다. 괜찮아. 당신이 다시 일어설 거 알아. 그 말이 나를 살렸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며 회사로 나온 남자가 결국 3억을 날리고 오토바이에 올라탄 것이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묵묵히 믿고 기다려줬다. 그 믿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배달을 하며 대전을 골목을 달릴 때마다 느꼈다. 아내의 그 믿음이 배신하지 않기 위해 나는 추운 날에도 달렸고 비 오는 날에도 달렸고 더운 날에도 달렸다. 포기하고 싶은 날에는 핸들도 잡았다. 아내가 믿어주는 한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 곧 태어날 우리 아이.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엇이었는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억을 잃은 아빠, 배달로 먹고 사는 아빠. 그럼 내가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것은 처음엔 두려웠다. 이 아이에게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잘했을 때 아빠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다. 오히려 이 아이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3년 동안 배달로 달려온 아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아빠, 포기하지 않는 아빠, 그 모습을 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일지도 모른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 멋진 집도 번듯한 직함도 줄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 어떤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아빠의 모습만큼은 보여줄 수 있다. 그게 지금 내가 달려야 하는 이유다. 오토바이로 시작한 배달은 3년이 지난 지금 전기차와 전기자전거로 바꿨다. 날씨가 좋고 단거리 주문이 몰리는 날에는 전기자전거로 대전을 전기자전거로 했고 장거리나 비오는 날에는 전기차로 전환했다. 수단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다.
내 몸과 내 시간으로 정직하게 버는 것. 그렇게 3년 동안 나는 배달로 먹고 살았고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오직 내 몸 하나로 버텼다. 아내의 믿음을 등에 업고 곧 태어날 아이의 가슴을 품고 버텼다. 배달을 하면서 나는 오히려 그 속에서 뭔가를 되새기게 되었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나는 이상하게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왜냐면 이제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한여름 대전 아스팔트 위에서 장기 자전거로 페달을 밟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고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며 나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다. 무릎이 시큰거린 날도 있었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나를 다시 달리게 했다. 배달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는 사람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그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했다. 매일 저녁 고된 하루를 마치고 대전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있다. 배가 불러오는 아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한 나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이 길에 내가 가야 할 길이야. 힘들고 고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라서 후회하지 않나. 그리고 내 곁에서 이 사람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달릴 수 있다. 이제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것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대전 골목을 달린다. 아내를 위해,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